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전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였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8.5%라고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8.4보다 약간 올라간 상태였고요. 전달에 발표된 7.9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는 유가가 2월 유가의 평균가가 92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유가의 평균가가 거의 110불 좀 되기 때문에 약 한 미니멈 10%, 맥스 20% 정도를 반영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 한 9% 정도 반영을 하고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1년도 이후 약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8시 45분인가 쯤에 발표한 걸로 이제 기억합니다. 발표가 난 다음에 오히려 미국 폭등을 했었습니다. 다우는 1%, 나스닥은 2%, 미니 선물 기준으로요 올랐었고요. 본장에서 다우가 1%, 나스닥이 2%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찍으면서 이 상황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점을 못 찍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인플레이션은요, 한번 터지면, 처음에 터지기가 어려요. 터지면 웬만하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금리 인상을 0.25씩 3번을 해놓고 지금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냥 제자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 3.67 했는데 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못 잡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연준은 지금 엄청난 후회를 남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레이얼 브레이더라고 아시겠지만 연준 이사입니다. 연준 의장을 제롬 파월과 경합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강력한 비둘기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가 매파로 변신했는데, 그가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연준의 책무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연준의 대응이 빨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5월에 0.5%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처럼 9개월 동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0.5 올려가지고 가능할까요? 0.75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뭔가 행동을 보이려면 빠르게 보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지키는 방법이지, 천천히 안정감 있게 가다가는 인플레이션도 못 닦고 또 금리 카드 다 써버리는 황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의 어떤 그 행동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0.5%는 거의 확실히 돼버린 거죠. 확실히 돼버린 상태고, 그 이상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비둘기파들이 전부 매파로 변신하고 있는 이 시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사실 유가가 90불 밑으로 내려왔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90불 이상, 그러니까 90불을 벗어나 100불로 또 올라서 버립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유가의 하락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지향적 리스크의 완화 이런 건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 시장에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썼던 재료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축류 방출이 좀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상하이가 폐쇄했던 거였어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 2만 5천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폐쇄했었는데, 그 상하이의 폐쇄, 중국의 어떤 그 원유 수입 최대 수입국에서 폐쇄함으로 인해서 원유가 소비가 부족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상하이 폐쇄가 완화됐습니다. 완화되면서 유가가 다시 100불을 넘겨 6%로 상승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오펙에서 증산을 일축했다고 하죠. 이 오펙은 절대 증산을 안 합니다. 증산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증산을 하겠습니까? 오랜 기간 유가가 하락했고 이 원유 외에는 그들이 수출할 게 없어요. 모래밖에. 모래하고 원유 외에는 수출할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원유가 한 10년 동안 계속 저가였는데 그거를 지금이야 가지고 100% 왔는데 그거를 그때 손해본 걸 다 회복시키려 할 거라는 거죠. 증산은 절대 안 할 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원유가 웬만해서 내오지 않을 거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그동안 원유를 내려왔던 그 재료들이 만약에 없어지기 시작하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하고 다우를 보시면 지금 뭐 0.4%, 0.2% 예,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그죠?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장중한 때요. 1% 올랐습니다. 1%. 장중 저점으로는 0.6%였고요. 그래서 음봉으로 끝났죠. 60에서 회복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제 장중에 얼마 올랐었냐면요. 코스피 지수는 죄송합니다. 잘 봤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장중에 2% 올랐었네요. 5일선 맞고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물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유가 하나 볼게요. 유가 6% 올랐다고 하는데요. 서브텍스 중주를 보시면 양봉 세웠죠. 양봉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점에 대한 그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오늘 밤에 미국이 또 한 번 이 원유 오르면 다시 정고점을 바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어저께 최저가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전날 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52주 최저가를 치고 반등했습니다. 그 말을 말하지 무섭게 다음날 최저가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어저께 67,000원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게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써서 시장을 뭐 동학개미도에서 시장을 끌었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하겠지만 개미가 사는 종목 지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수급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매도한 것들 또 공매도한 것들을 다 저가에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측면에 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는데 지수가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확률이 되게 적죠. 왜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작아지잖아요. 다른 종목 올라가면. 제가 항상 말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내리고 다른 종목 올려서 시가총액에 맞춰서 주가가 좀 가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삼성전자의 지분은 코스피 지수의 지분은 더 커졌지 작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삼성전자 내리는데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의 변화가 오려면 삼성전자의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수급의 변화가 나올 만한 시장 상황이 전혀 아니니 시장이 쉽지만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뭐 이전 저점 다 깨뜨리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라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600대 중반으로 끝났어요. 진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국내장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400대도 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달러가 1234원인가 35원에 끝났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1228원에 끝났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높죠. 왜냐면 1207원일 때 2591이었어요. 그것도 먼 시간도 아니었고 딱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코스피가 2700 견디기 싸움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절반 정도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올라왔던 거를 절반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방향을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만기가 있어요. 만기 때문에 시장이 견디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아마도 위쪽보다는 아래쪽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원달러가 여기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아래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만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했기 때문에 만기에 또 이익권 안으로도 유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상승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벤트로 방어한 거는요, 나중에 큰 문제를 한번 일으켰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